오늘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수장이 던진 단 세 단어를 이야기하려 한다. 그 주인공은 리처드 탱.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규제 경험을 쌓았고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금융 서비스 규제국장으로 일하며 글로벌 금융 규제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2023년 말 짱펑 짜오가 물러난 뒤 바이낸스의 새로운 CEO로 선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규제 전문가 출신의 안정형 리더라는 기대를 걸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도 규제기관과의 대화를 강화하며 바이낸스를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세계 금융 질서 속 플레이어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 그가 비트코인을 정의한 방식은 단순했다. 글로벌 매크로 대화. 나는 이 말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단어는 단 3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설명해온 어떤 긴 보고서보다도 강렬했다.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세계 금융 질서 속에서 대화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선언. 금리, 신용, 유동성이라는 매크로의 심장부에서 비트코인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리처드 탱의 발언은 근거 없는 수사가 아니다. 그 배경에는 철저한 데이터가 있었다. 2025년 9월 16일 바이낸스가 공개한 준비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은 60만 8천 BTC였다. 그러나 바이낸스가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62만 9천 BTC를 넘어섰다. 이 차이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103.5%의 커버리지 비율. 일반 은행을 떠올려 보자. 은행은 고객 예금의 일부만을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로 돌려 수익을 만든다. 그렇게 뱅크런 위기가 발생하면 고객이 몰려올 경우 은행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바이낸스의 준비금 보고서는 정반대다. 고객이 맡긴 것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안전하다는 수준을 넘는다. 세계 최대 거래소가 비트코인 자체를 전략적 준비금으로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이 대목에서 깨달았다. 바이낸스는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스스로도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성하는 플레이어다. 즉, 은행의 준비금이 달러 체제를 지탱하듯 바이낸스의 준비금은 비트코인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리처드 탱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의 절반 가까이가 글로벌 유동성으로 설명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란 단순히 시중에 돈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혈액이다. 담보, 신용, 차원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자금의 흐름이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유동성이 줄고 위험 자산이 흔들린다.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늘리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자산 가격이 반등한다. 중국이 신용을 확대하면 글로벌 원자재,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함께 반응한다. 이제 비트코인은 이 흐름과 나란히 움직인다. ETF 승인, 규제 뉴스 같은 내부 변수보다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매크로 요인이 비트코인의 절반을 설명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의미다. 비트코인은 이제 세계 경제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 이는 오늘날 금융 시스템이 과거처럼 단순히 예금 잔액이나 통화 공급량, M2 같은 전통적 지표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대 금융의 실제 유동성은 은행 대출, 기업과 정부의 채권 발행과 차환, 그리고 레버리지 구조를 통해 창출된다. 따라서 통화량 지표만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부채 차환 메커니즘이 글로벌 유동성의 핵심 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새 국채로 갚는다. 기업은 회사채를 재발행하며 버틴다. 가계조차도 주택담보대출을 재융자하며 빚 위에 빚을 쌓는다. 이 구조가 세계 금융을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긴축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잠시 금리를 올려도 결국 다시 유동성을 공급해야만 한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직감한다. 결국 돈은 풀린다. 그렇다면 나는 풀리지 않는 자산을 가져야 한다. 그 대답으로 금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분석가들이 말하는 두 가지 사이클은 흥미롭다. 첫째, 200일
단기 주기. 이미 2023년 초 비트코인이 16,000달러 저점을 찍었을 때 그 신호를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단순한 시장 하락으로만 봤지만 사실은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는 전환점이었다. 짧은 사이클은 그렇게 우리에게 바닥을 알려주었다. 둘째, 5에서 6년 장기 주기. 지금 바로 2025년 9월 이 장기 사이클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사이클이 동시에 겹치는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과 글로벌 유동성이 가장 강하게 연결되는 순간이다. 리처드 탱의 발언은 그래서 단순한 멋진 표현이 아니다. 글로벌 매크로 대화. 그는 이 말을 통해 바로 지금이 역사적 전환점임을 알리고 있다. 투자자들이 금과 비트코인을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둘 다 공급이 제한적이고 누구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위기를 견디며 지켜온 전통의 자산이다. 왕국이 무너져도 제국이 사라져도 금은 남았다. 국경을 넘어 시대를 넘어 인간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가치였다. 비트코인은 그 금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불과 15년 남짓한 짧은 역사지만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이미 글로벌 자산으로 성장했다. ETF 승인, 준비금 공개,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이 모든 이벤트에 비트코인은 즉각 반응한다. 금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비트코인은 세상의 심장 박동에 맞춰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온도계라고 부른다. 세상의 자금 흐름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지표. 세계 금융의 숨결을 읽는 가장 민감한 센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이 아니다. 이제는 글로벌 금융의 언어 속에서 신용과 유동성의 대화 속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이 달러, 금,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 이 세 가지가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중심 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퇴근 후 작은 금액이지만 비트코인을 모은다. 눈앞의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건 다음 주의 가격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많은 유동성과 더 큰 불확실성 속에 놓일 것이다. 그 속에서 지켜줄 수 있는 단단한 자산, 시대와 국경을 넘어선 디지털 금.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나는 믿는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새로운 안전망이다. 그리고 그 안전망을 나는 오늘도 묵묵히 쌓아간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